이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회사에서 뭐 각각 CFO나 혹은 은행의 관리자로서 뭐냐면 대주주이자 채권기관입니다. 그런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필요한 직원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국 관리를 못하고 부실만 키우고 때로는 대맹령 각종 비리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관리 책임을 충분히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산업은행과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몇 가지 사안들이 나왔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문책을 하거나 책임을 진 사람이 있습니까? 네, 인사조치 통보원 자료는 저희가 인사조치처에 통보를 했고 또 필요한 조치는 취해나갑니다. 인사장 처리를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전 회장인 회장에 대해서 인사조치처에 인사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책임자들은 없습니까? 나머지는 산업은행에서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경우에는 금융위로 통보하고요. 나머지는 산업은행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산업은행 업무보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문책을 하거나 인사조치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겠죠. 결국 관리 능력도 없고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10월 22일 날 서별관 회의에서 분식회계를 알고도 일주일 후인 10월 29일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신규 자금 4.2조 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7월부터 대우조선에 대규모 손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시 저희가 회계법인을 출입했습니다. 많은 것이 사실인지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3개월 동안 회계법인이 실사를 하고 그 실사 결과에서 또 다른 회계법인을 하고 검증까지 시켰습니다. 그것이 절차가 완료된 것이 대략 10월 말 이력입니다. 자, 실제 회사에서 공시한 회계 자료와 그리고 저희가 실사한 결과에 차이가 났습니다.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분식회계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인지가 된 것이죠. 그 인지된 내용을 같이 서열관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에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이런 우려가 있을 만큼 감리, 보통 분식회계는 감리, 금융감독의 감리에 대해서 판정됩니다. 자, 회계법인의 최종 실사 보고서를 받아서 감리를 할지 없을지 결정해보자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경영정상회의를 발표를 할 때 그렇게 모아진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별관에 의해서 분식회계의 우려에 대한 대응을 늦추었다는 것은 시점상으로 맞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17일 날 회계법인에서 정식의 실사 보고서가 금융감독원에 제출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제출받은 실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12월 10일 날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이나 혹은 시간적 상황으로 볼 때는 결코 서별관에는 결정을 하는 기관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늦춘 사실이 없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서별관에서 분식회계를 알고 감리를 결정하고 이런 내용들을 다 결정하셨다고 해놓고 마지막에 서별관에서는 결정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것이죠. 서별관이라는 것은 앞서 부총리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이 아닙니다. 그저 경제적인 현안이 있고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각 기관, 관련된 기관들이 전부 모여서 자유롭고 충분하게 한번 토의를 해보자. 이 사안은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공개이자 비공식 회의로서 존재를 합니다. 이런 회의는 비단 이번 정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도 오래동안 유지되어왔던 그런 회의체였습니다. 그런 회의에서 결정하지 않고 의견이 모아지면 각 기관이 그에 합의된 모아진 의견대로 각각 기관이 개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금융감독은 뭘 했습니까? 금융감독은 감리 결정하겠습니다. 회계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이건 분식회계의 일부분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감리 결정을 했습니다. 이 감리 결정이 곧 무엇이냐? 지금 분식회계에 대해서 검찰 수사하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즉시
강의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아무튼 자세한 사항은 이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꼭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작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자구계획으로 1.8조 원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올해 6월 8일 자구계획으로 다시 3.4조 원을 추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8개월 만에 자구계획 3.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ST조선해양도 단 6개월 만에 무려 1조 원에 넘는 금액이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과연 금융위 또는 상은 정부가 무언가 능력을 가지고 제대로 평가하는지가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3.4조 원의 자구계획이 추가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기로 한 4.2조 원에서 3.8조 원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우조선의 정상화 계획을 세웠을 때 대우조선의 수주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대우조선의 자금 수지나 재무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대우조선은 2015년에 109억 불 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전제하에서 65억 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즉 절반보다 조금 넘게는 올해 아무리 경기가 나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전제를 세워서 경영정상회의를 만들었는데 진행을 실제 해보니까 2016년 들어서 저희가 전망한 채권단과 정부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수주 절벽이 깊었습니다. 즉 상반기에 1,000% 수주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 전제와 가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자구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주가 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것이 조달하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수금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와 같이 선수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기업을 정상화시킬 것인가? 추가적인 자금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3.5조 원의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빠질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컨디션시 프레임으로 2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자구 계획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조선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국회 또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도자료나 정상화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설명드리고 그리고 자료로 제공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내용들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문제들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보도자료로 저희가 외부에 공개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플랜으로 2조 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그거는 컨디션시 프레임은 배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에도 약 3.6조 원의 컨디션시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컨디션시 프레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번 6월 8일 전체적인 구조조정에 관한 계획을 발표할 때도 충분히 저희가 설명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보고도 한 번 했습니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구조조정에 실패한다면 STX 조선해양과 달리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지금 얘기를 해서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자, 구조조정을 하는데 나중에 이거 잘못되면 너 책임져야 된다라고 시작하게 되면 누가 구조조정에 관여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후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 이것이 있다면 구조조정은 아무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과정 자체가 합법적이고 또 합리적이었느냐 하는 연구를 따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의 결과를 가지고서 살지 못했으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살았으니까 원칙 잘했다. 이런 식의 재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도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그리고 무능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할 수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구조조정의 문제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되도록이면 자기가 맡았을 때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적극적이고 소신 있게 구조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정부는 지금까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런 내용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대책을 국회와 협치를 통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있는 일은 소상히 정무위원회들 관련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서별관행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데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서별관행위와 같이 비공식적이고 비에 하는 회의를 모두 공개하라고 한다면 아마 그 회의에 와서 아무도 얘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정작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관련 기관들이 모여서 조금 더 많은 지혜를 모으도록 하는 일, 그 과정 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건 옹만한 정부가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런 과정 자체를 자꾸 밀실행정이가 투명치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면 예를 들어서 서별관회의가 아닌 다른 회의실에서 회의를 했다고 하면 괜찮고 서별관회의에서 회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회의도 정책 과정에서 더 많은 지혜를 모으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관리 책임과 그리고 다음에 얘기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꼭 숙지하시고 이후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주십시오.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서 사장직 유임, 로비 및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습니다. 당시 결과는 이창하 전 대우조선 해양건설 전무 등 기소된 5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거나 1심의 집행유예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2014년에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에 분식회계나 경영비리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검찰과 국세청이 대우조선 해양에 대한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였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모른 척한 것이라고 비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의 수사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증거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고난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심증은 있는데도 증거를 못 찾아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자료를 더 수집할 기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종합되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그게 입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검찰로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다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 뒤에 수사 결과가 달라졌다고 해서 그게 축소 은폐하려고 의지를 가지고 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회 회의록입니다. 2010년 10월 22일 정무위에서의 속기록인데요. 국회에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국세청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분식회계나 불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방조해서 부실을 키웠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사정당국의 책임까지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고 저도 오래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같은 사안을 놓고 처음 수사했을 때는 못 밝힌 것이 나중에 밝혀지기도 하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처음 수사 잘못